네, 정말 벼랑 끝까지 갔었던 미북 정상회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다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의 정부 대표단이 판문점 통일각과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오늘 아침 분위기는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정말 지난 주말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 통일각에서 정말 말 그대로 깜짝 회동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가진 회견에서 회담 결과를 직접 발표하면서 미북 회담 협상이 재개될 것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북미 간에 그 준비를 위한 실무 협상이 곧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 협상을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북한의 그런 의지를 확인한 것이 아니냐. 혹시라도 확인 과정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실무 협상 과정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비핵화에 대해서 뜻이 같아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가 라는 로드맵은 또 양국 간에 또 협의가 필요하고. 네, 지금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와 판문점에서 회담 사전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을 갖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요,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 팀이 김정은과의 회담을 위해서 북한에 도착했다고 확인도 해줬습니다. 자, 성김 주한, 전 주한 미국 대사죠. 현재는 필리핀 대사를 맡고 있는데 판문점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회담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 성김 대사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단순히 한국계라는 걸 떠나서요. 예. 그러니까 미 국무부의 대표적인 한국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국 과장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신 대로 현직은 뭐 필리핀 대사지만 주한 대사도 했고. 그렇죠. 또 뭐 북핵 특사부터 시작을 해서 영변 냉각탑 폭파 때도 북한에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 정통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북핵 문제도 정통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성김에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싱가포르 뭐 30명 선발대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실무적인 조율만 하는 거고요. 경호와 관련된 그렇죠. 뭐, 예. 그러니까 결국 성김 대사가 와 있다는 얘기는 예. CVID 결국 핵심 의제에서 아직 조율이 안 된 게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율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가장 중요한 지금 움직임이 지금 여기서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북미가 핵심 의제들을 어떻게 과연 조율할지가 정말 궁금한데, 핵 협상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이 경제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제적인 보상에 대해서도 또 한번 확실히 확언을 해줬습니다. 미북 간 비핵화 해법 어떤 방식으로 조율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결국의 핵심은 미국이 원하는 것과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 방식의 그 차이점, 간극을 줄일 수 있을까요? 뭐 줄여야겠죠. 예. 지금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번 취소한 다음에 북한 측에서 조금 유연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에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북한이 원하는 방식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협상, 그러니까 이런 비핵화 과정을 몇 단계로 나누고 그 단계마다 보상을 받겠다 하는 거죠. 예. 근데 미국의 기본 입장은 일괄 타결 방식, 그러니까 큰 틀을 한 번에 확인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유연성을 보여서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몇 단계 나눌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핵심은 미국은 핵무기와 핵물질은 신고와 동시에 북한으로부터 빼내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협상을 희망하고 있는 건데, 과연 북한이 그것을 수용할 것인가? 그것을 수용한다면 저는 협상은 빨리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보상의 측면에서는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과거에 비해서 폭넓게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수차 밝혀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뭐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도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단계를 몇 단계로 나눌 것이냐, 그리고 핵무기와 핵물질을 북한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을 북한이 동의할 것인가, 그것이 핵심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여러 번 확인했다, 분명히 비핵화하겠다, 이렇게 확인을 했다 하셨는데, 사실 이 핵무기를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없애겠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직접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지난 주말에 있었던 5.16 남북 정상회담 상당히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비밀리에 또 진행이 됐습니다. 한편에 뭐 첩보 영화를 방불케 했는데 두 정상이 이렇게 비밀스럽게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그 신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두 차례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CIA 국장 출신이고 그렇죠. 이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가장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두 차례 방북한 이후에 또 성김이 여기 와서 이 북핵 문제에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 이건 뭐 공개된 얘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프론트 로딩이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겠죠. 예. CBI도 약속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간에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진행하라라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건 뭘까요? 결국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ICBM 먼저 그렇죠. 최소한 그다음에 없애라. 여기에 실을 수 있는 핵탄두. 예. 그다음에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 이 세 종류를 볼턴 보좌관이 이미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미국 코네티컷으로 실어가겠다고. 그런데 북한 쪽 내부의 전언을 좀 들어보면 예. 그런 일은 북한에서는 상상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다시 말해서 비핵화도 북한식의 비핵화로 지금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핵심적인 일을 처리하고 그것을 CNN을 통해서 생중계하고 싶어하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리더십에 상당한 그 타격이 불가피하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을 두고 군부 강경파나 아니면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초단기간에 만일에 핵심적인 부분을 줘버리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CBI들이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예. 그걸 진행하는 절차상에 무게의 방점을 앞에 두느냐 뒤에 두느냐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상당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아직도 조율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북한 내에서는 김정은 하면 사실 절대 존엄이고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대통령과 그 위상이나 뭐 권력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숙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뭐 자기 뭐 고모부도 뭐 바로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뭐 동요 내지는 군부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일까요? 뭐 북한 내부에도 정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그건 북한의 사정이고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자칫하면 비핵화 협상 전반을 흐트릴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하는 것은 프론트 로디드 방식이라고 해서 먼저 핵을 제거한다고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북한이 제재 해제 이후로 핵을 갖고 있다면 전 비핵화 협상을 실패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북한 내부 정치를 이유로 해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도 한편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부담을 명분으로 해서 핵을 오래 갖고 있고 하는 협상 전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언젠가는 진실의 순간은 온다. 그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될 부분이지 설득을 당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회담 김정은 위원장 측에서 먼저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무래도 미국에서 회담 안 하겠다, 이제 필요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나오니까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SOS를 쳤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 뭐 시간상 그렇게 되네요. 그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를 하니까 25일 아침에 김계관 부상이 트럼프식 방식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정중하게 표현을 하면서 바꿨고 그날 오후에 북한 측에서 우리 측에게 정상회담을 요청했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도 이러한 지금 대화 국면이 깨지는 것은 원치 않고 있었다. 만약에 그날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그 입장 변화, 다시 정상회담 할 수 있다는 입장 변화가 없었다면 한국을 통해서 미국을 설득하려는 그러한 접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은요, 문 대통령에게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불안감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에게 불분명한 것은 비핵화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비핵화를 할 경우에 미국에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북한 CVIDC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 협력까지도 돕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북한이 꼼수를 부리는 건가요? 비핵화가 먼저냐, 체제 안정이 먼저냐 참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불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짜 불안해서 이런 얘기인 걸까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정상회담을 제안해 정상이거든요. 예. 이 한반도 문제 운전자론이 사실은 상당한 뭐라고 그럴까 암초를 만났기 때문에. 예.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좀 급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보선바로 나와서 통일각 앞에서 만나야 되는데 예. 자신이 안에서 기다렸어요. 예. 안에서 기다리고도 한 발짝도 더 앞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예. 그 이야기는 그 회담이 초기만 해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2시간 하고 나서는 3번이나 끌어안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 선제적 비핵화, 소위 이제 프론트 로딩을 했을 때 그럼 자신이 받아갈 수 있는 게 의문이었던 거죠. 그럼 결국 북한 내부를 설득할 수 있는 우리 신 박사님 말씀대로 그건 누가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을 때 자꾸 체제 보장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겠습니까? 비핵화하는데. 예. 그다음에 한국이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겠습니까? 저희 얘기에 숨어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신의 정권에 대한 불안정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적 비핵화 조치를 취했을 때 자기가 내부 불만과 동요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선물 보따리를 받을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카다피 같은 그런 최후를 맞지 않기 위해서 내 체제를 어떻게든 보장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불안해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체제 보장을 저렇게 강조할 이유가 없거든요. 어차피 해줄 거고 평화협정 취할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내놓을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할 수 있는 큰 패키지와 자기가 받을 확실한 패키지의 이 등가 교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맥락이 뭐 불가침 조약, 우리나라와 북한, 미국 이 뭐 불가침 조약 내지는 평화협정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걸까요? 그거하고 또 체제 안전 보장과는 또 좀 별개의 문제 아닐까요? 약간 다른 성격인데요. 일단 먼저 불가침 조약이나 평화협정 말씀을 드리면 불가침 조약은 이미 제네바 합의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제법에서는 모든 전쟁은 불법적이게 돼 있기 때문에 불가침 조약이 맺어질 필요가 없는 국제법적 환경도 있습니다. 선언적인 이야기죠. 예, 그렇죠. 평화협정 같은 경우는 한국 전쟁을 뭐 평화 상태로 이렇게 전환시킨다는 데서 의미가 있고 그건 뭐 우리가 누차 약속한 바가 있죠. 김정은 측에서 북측에서 이렇게 체제 안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군사적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미 동맹을 형해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에 대한 안정을 해서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전략자산 빼라, 연합군사훈련 하지 마라, 그리고 주한미군 대폭 감축해라, 해구산 하지 마라. 그렇게 하다 보면 한미 동맹은 별다른 의미만 없이 모양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고요. 다른 한 측면에서는 요즘 북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치적 보장,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 문제 언급하지 마라, 최고존엄 건들지 마라 이런 식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대외적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하지만 협상의 측면에서는 보다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그런 각도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북한 내부에서 뭐 내란이 일어났거나 뭐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까지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뭐 못하게 할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건 이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죠. 이제 그것은 김정은 스스로 관리해야 될 문제인데. 근데 김정은이 그거까지도 보장해 달라 그런 요구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협상에서 뭐 내란이 일어날 때 진압을 지원해 달라 이런 건 협상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김정은 측에서는 자기의 체제 안정, 체제 불안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이나 미국에 보다 큰 양보를 얻어내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문 대통령 어제 회견 도중에 북한의 CVID 의사를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 당연히 기자분들 입장에선 가장 궁금해할 그런 내용 아닙니까? 답변이 조금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요. 지금 성김 대사가 최선희 부상과 만나고 있다는 게 바로 답변이죠. 왜냐하면
그게 아직 조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께서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하고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했을 거고 CVID,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라는 얘기가 사실은 CVID거든요. 그런데 문 대통령이 들은 답을 지금 공개를 해버리면 지금 성김 대사하고 최선희 부상이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이 협상 자체가 조율이 안 된 미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께서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인도 뭐 일각에서는 대통령께서 이런 민감한 질문이 나올 거를 충분히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마이크를 잡는 게 이게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 준다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사전에 공지되지 않았던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거죠. 정책의 투명성 차원에서. 그래서 바람직한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CVID 부분은 대통령님께서 잘못 답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CVID는요, 양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비핵화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간 20여 년간 우리가 이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이고, 물론 북한이라는 상대방을 고려해서 만약에 배려를 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될 거예요. CVID는 완전한 비핵화 원칙이고 그것은 우리가 일관되게 견제하고 있다. 다만 이 시점에서 북한과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강조하진 않겠다. 이 정도 언급만 하더라도 북한 측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우리 국민들도 지금 협상이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불안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도 주셔야 됐고, 또 미국 측에서는 항상 CVID를 강조하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동맹국인 한국의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공조에도 어떻게 보면 불안 요인이 발생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밝히시고 강조하지 않고 북한 측에 대한 배려를 말씀하셨으면 충분히 분명히 우리 입장을 밝히면서도 넘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 도중에 다시 여러 번 분명히 이렇게 밝혔다, 그리고 확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로만 해서 사실은 너무 여러 번 속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성김 대사와 그 최선희죠 외무상 부상이 좀 뭔가 구체적인 답변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은요, 문 대통령에게 미북 회담 성공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결과도 만들고 그와 또 우리 사회의 이런 환영, 우리 사회의 이런 목소리가 같이 우리 동남아관계 문제도 한국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겠으니까 다연결고리 연결된 문제도. 자, 2차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고요. 그 이틀 전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미북 정상회담 취소 통보,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혹시 정말 뭐 만에 하나지만 6월 12일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회담 취소될 그런 가능성은 혹시 있다고 보십니까? 취소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관계라는 것이 특히 지금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지만 북한 측에서도 6월 12일에 한다고 노동신문에 발표를 한 이상 웬만하면 진행될 것 같고요. 변수라고 남아있다면 지금 북한과 미국 간의 실무 접촉,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과연 그 단계를 몇 단계로 나눌 것이며 미국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렇게 핵물질이나 핵무기,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반출하는 그러한 부분에 북한이 수용할 것이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는 중국 변수는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김정은 위원장이 한 번 더 중국을 갈 수 있거나 중국의 고위층이 북한을 방문해서 또 새로운 논의가 있다면 그것도 약간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6월 12일 정상회담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신범철 센터장께서는 이제 회담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랬는데, 자, 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역시 거의 열릴 거고요. 안 열려도 조금 수년되는 정도지 열릴 거다. 지금 핵심적인 돌발 변수는 크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 거고요. 결국 저는 트럼프 모델이 관철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월 12일 있을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최소한 수년되기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12일 날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회담이 열리는 것만큼 말씀하신 비핵화, CVID 확실하게 뒤로 물러서지 말고 얻어내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